얼마 전 허블 망원경은 우리로부터 약 3,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작은 은하인 헤네즈 2-10 은하에서 무수한 별들이 태어난 현상을 발견해서 1월 19일 네이처지에 게재했습니다.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별이 생기는 과정은 가스의 밀도가 높은 성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가스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뭉친 가스들의 중심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수축을 하면서 초기 원시성 단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시성의 중력으로 주변 가스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심액의 밀도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핵융합이 시작이 되게 되고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에 대해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별에 흡수되지 못한 주변 물질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인해 별 주변을 공전을 하게 되다가 서로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되면서 행성이나 소행성 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운에 있는 가스들의 밀도가 높다고 해도 별이 생기기 위한 밀도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운의 밀도를 높여줄 천체 현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태양보다 큰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이 별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에너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주변 수십 광년 공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거대한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이 에너지로 성운의 가스 구름이 순간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항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거대한 별의 죽음이 새로운 아기 별을 낳는 것이죠. 이처럼 초창기의 별들을 제외하면 현재 우주에서 탄생한 별들의 대부분은 초신성이 낳은 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초신성 외에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도 별을 탄생시키는데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 제트로 인해서 탄생하는 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허블 망원경은 우리로부터 약 3,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작은 은하인 헤네즈 2-10 은하에서 무수한 별들이 태어난 현상을 발견해서 1월 19일 네이처지에 게재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무수한 별들을 낳은 것은 다름 아닌 블랙홀이었다는 것이죠. 이 외소 은하는 별이 10억 개 이하인 아주 작은 은하인데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최소 500광년 길이의 제트를 분출했고 이 제트에 의해 수많은 원시성이 태어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외소 은하에서 블랙홀에 의해서 별이 탄생하는 현상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인데 천체물리학자인 레이네즈 박사는 500광년에 이르는 강력한 블랙홀의 제트에서 별이 탄생을 하는 건 블랙홀의 제트라는 탯줄에서 아기 별들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홀이 아기 별들을 낳은 것이죠. 거기다가 500광년이 넘는 제트의 길이 때문에 블랙홀이 초신성보다 더 많은 별을 낳은 것인데 이 연구로 인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상당수는 초신성과 블랙홀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블랙홀은 많은 별과 가스를 집어삼키는 우주에 있어서는 안 될 괴물로 생각이 되었었지만 20년 전인 블랙홀이 실종한다는 증거를 처음 발견한 이후 블랙홀이 은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젠 우주에 있는 별의 일부도 블랙홀 덕분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신성이나 그로 인해 생긴 결과물인 블랙홀이나 모두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인데 반대로 별이 죽으면서 생긴 천체로 또 새로운 별이 생긴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물론 대형 블랙홀의 강력한 제트가 우리들의 방향으로 날아온다면 재미있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지만 6,000광년 정도 떨어진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언제 또 활동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